대표님! 보혜씨 왔어? 나 물 마시고 있었는데 잠깐만. 정말 코로나 시대에는 물 마시기도 힘들다. 코로나 저점 이후에 응? 1년가량을 거의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번 상승장의 주도주는 뭐예요? 보혜씨 누구한테 질문할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백조 대표, 주린이 대표 보혜씨의 질문치고는 상당히 날카로웠어. 아주 굿질문이야. 그럼 한번 보혜씨가 질문한 거 내가 한번 해설해 줄게. 사실은 너무나 좋은 질문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나 같은 경우는 거의 IMF 직후에 98, 99, 2000년도 한 2년 정도 올라가는 그 장세도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2005, 2006, 2007,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를 가는 장세도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2007년까지 오르다가 이제 금융위기 2008년에 나왔지만 또 2009, 2010년 또 지수 2배 오르는 거 경험도 했었고, 2015, 2016 제약바이오랑 중국 관련주들 급등하는 것도 경험했었고, 그리고 이번 코로나 이후에 1년 오르는 것도 경험했고, 지금 거의 대여섯 번 정도를 지수가 2배 이상 오르는 큰 장을 경험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느꼈던 게 있어요. 상승장이라는 건 결국 지나봐야 알지만, 지난 다음에 다 검토를 해봤더니 상승장의 맨 초입, 즉 하락장이 끝이죠. 하락장이 끝, 상승장의 초입부터 상승장이 끝나는, 즉 하락장으로 반전하는 대천정, 대바닥부터 대천정까지 그 기간이 한 1년 반, 2년 정도 통상적으로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장을 주도했던 주도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갔다라는 거야. 이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면 저는 그 주도주를 다 매매를 해봤고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IMF 직후의 주도주는 SK텔레콤 또는 새로운 기술 이런 종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래의 기술에 대한 벤처를 육성하고 코스닥이 막 시작됐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새로운 기술 같은 굉장히 청사진, 미래의 청사진을 갖고 있던, 또는 거래소에 이제 스마트폰이 막 시작됐으니까 SK텔레콤 가입자들이 매일 몇만 명씩 늘었으니까 그게 주도주였고요. 그리고 2015, 16, 17 이때의 주도주는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그 당시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었어요. 지금 차트를 지금 바로 봐도 돼요.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말했던 SK텔레콤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볼까요? 바로 IMF 직후에 월봉으로 보면 되니까. IMF 직후에 얼마나 올랐었냐면 여기에요. 바닥이 3만원대, 35,000원에서 50만원까지 15배 정도 올랐었습니다. 주도주였고요. 또 지금 새로운 기술은 없어졌지만 지금 이름이 솔본으로 바뀌었거든요. 솔본이 IMF 때 얼마나 올랐는지 볼까요? 3,000원에서 17만원까지. 그래서 이때 새로운 기술이 한 50배, 70배 올랐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2005, 6, 7 그때의 주도주는 현대중공업인데,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이름이 바뀌어서 한국조선해양으로 검색하면 돼요. 한국조선해양이 얼마부터 올랐냐면 2005, 6, 7년 동안 한 2만원, 3만원대에서 50만원까지 25배. 그리고 이 당시에 또 대장주가 동양제철화학이라는 종목이었어요. OCI. 그 OCI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얼마나 올랐었냐면 2005, 6, 7에서 거의 15,000원대에서 40만원까지. 그럼 역시 한 20배가 넘죠. 15,000원에서 40만원이니까. 그러면 이런 시기에 이런 주도주들, 만약에 주도주를 포착하고 매매했다면 계속 주도주만 매매했으면 돼요. 조정받으면 또 사고 또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현재 종합주가 지수가 작년 3월 31일부터 오늘까지 상승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상승장에도 주도주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 주도주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돼요. 그 주도주 찾는 걸 제가 다음 주 금요일날 영상을 찍어서 3월의 성장주 공개할 때 그 기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예고편이죠. 그러면 저는 이미 찾고 있으니까 현재까지 찾은 주도주를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가총액 상위 그룹에서 주도주격으로 월봉으로 보면 돼요. 삼성전자가 주도주였을까요? 아니요. 보세요. 삼성전자는 코로나 저점 바닥이 얼마였냐면 47,000원이었어요. 지금 고점이 9만원대니까 2배 올랐죠. 지수보다 많이 올랐나요? 아니요. 지수 1,400에서 3,000 이상, 2배 이상 올랐거든요. 삼성전자는 지수보다 못 올랐어요. 지수보다 못 오르면 절대 주도주가 아니에요. 뭐가 주도주였을까요? LG화학을 보세요. 코로나 저점이 30만원이었죠? 지금 90만원. 3배가 올랐죠. 주도주였죠. 그래서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삼성 SDI가 코로나 저점이 24만원이었죠? 지금 77만원. 역시 3배 이상 올랐죠? 그리고 마지막 2차전지 3대장인 SK이노베이션 코로나 저점이 87,000원에서 지금 30만원. 역시 3배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2차전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3배나 오른 걸 어떻게 사요? 아까 뭐라 그랬죠? SK텔레콤, OCI,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 10배, 20배씩 올랐다 그랬죠. 물론 이번 장의 주도주가 10배, 20배 오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이번 상승장이 거의 끝까지 이 주도주들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조정받고 또 가고 조정받고 또 가고. 또 주도주가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왜 네이버보다 카카오를 더 좋아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네이버도 당연히 주도주였는데 네이버는 17만원에서 39만원? 그러면 3배가 됐나요? 안 됐나요? 17만원은 3배는 51만원인데 3배 안 됐죠. 그런데 카카오는 저점 15만원에서 15만원에 3배는 45만원이죠. 그러면 45만원인데 오늘 종가가 얼마예요? 50만원이죠. 그러면 네이버는 3배가 안 됐지만 카카오는 3배가 넘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지금 뭘 가르쳐 드리는 거냐면 주도주는 지수 상승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야 되고요. 그러면 지수는 2배 좀 넘게 올랐으니까 적어도 주도주의 자격이 있으려면 3배 이상 올랐어야 돼요. 그러면 2차전지 3대장 모두 다 3배 올랐죠. 그리고 카카오가 3배 이상 올랐어요. 그 다음 현대차하고 기아차는요. 코로나 저점이 88,000원이었는데 지금 24만원. 3배 올랐죠. 현대차 주도주예요. 그럼 기아차도 주도주예요. 기아차 코로나 저점이 26,000원. 26,000원 산 곱하면 한 75,000원 정도 되죠? 오늘 8만원이죠. 역시 주도주예요. LG전자는 코로나 저점이 48,000원이었죠? 48,000원은 5만원이라고 치면 5만원 곱하기 3만원 15만원이죠. 오늘 LG화학 168,000원. 너무나 주도주예요. 제가 지금 13위까지 중에 주도주라고 했던 게 뭐죠?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3대장. 2차전지 3대장에 방금 전에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손가락 아파. 2차전지 3대장의 얘네들이. 그리고 얘네는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여기에 LG전자, 여기에 카카오. 자, 이제 암기했죠? 보야씨, 요 세 개가 뭐라고? 이거를 외워야 돼. 돈 벌고 싶으면. 이 세 개가 뭐라고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화학, 이 두 개가 뭐라고? 현대차, 기아차, 요거 하나씩 뭐라고? 카카오, LG전자. LG화학, LG전자. 자, 그러면 얘네가 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나요? 미래형 자동차를 가리키고 있다고 제가 100번 말하잖아요. 자, 미래형 자동차의 연료의 미래와 2차전지 3대장, 그리고 주행의 미래와 완성차를 만드는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전장인 LG전자, 그리고 AI 서비스인 카카오. 이렇게도 말했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현재까지 이번 장의 주도주는, 대형주는 얘네들이야.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초보자면은 대형주 공략을 하면 돼. 공략도 안 하고 그냥 묻어두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중소형주까지 갈 수 있는, 중소형주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게 이제 진짜 공부고 진짜 내 수익률을 3배 아니면 5배 이런 종목을 찾아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상승장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진행 과정에서 작년 3월 19일부터 오늘까지 가장 많이 오른 애들은 바로 얘네. 요거를 기억하시고 초보자분들은 얘네를 포트폴리오에 넣는 연습들, 또는 중수 고수분들은 얘네는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내가 한번 더 밑에 단에 있는 중소형주를 골라야겠다. 요 접근 방법은 좋은 접근 방법이에요. 자, 오늘 질문이 뭐였죠? 코로나 시대 이후에 지금 1년이 다 됐는데 이 시장의 주도주가 지금 뭡니까? 설명해드렸어요. 대표님! 보혜씨 왔어? 대표님, 저희 드디어 새로운 직원 뽑는 건가요? 맞습니다. 보혜씨가 유튜브를 너무 열심히 같이 해줘서 지금 회사가 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물론 유튜브에 국한된 직원이 아니에요. 제가 운영하는 법인이 2개가 있는데요. 그 2군데에서 지금 직원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빨리 알려드리고, 그리고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직원 채용 사이트에도 올라갑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밸런스 에셋에서 마케팅 담당자를 모집합니다.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또는 뭐 블로그나 카페 마케팅까지 우리가 보통 SNS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마케팅 기획을 해서 제가 운영하는 회사를 좀 더 홍보를 잘 해줄 수 있는 마케팅 담당자를 2분을 모집합니다. 2분 다 경력자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정규직이고요. 정규직이니까 이력서 잘 써주시면 우리가 적당한 연봉 협상을 통해서 서로 윈윈하는 직원과 회사의 관계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밸런스 에셋의 금융 컨설턴트를 모집합니다. 한 10명 정도를 모집을 하고요. 경력자면도 좋아요. 보험 판매를 하는 경력자 또는 펀드 판매를 하는 경력자 또는 뭐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한 지식이 많은 그런 경력자면 좋고요. 자격증이 있을수록 좋죠. 뭐 보험 판매 자격증, 펀드 판매 자격증 또는 AFPK 그리고 또는 뭐 CFP. 저는 CFP 자격증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금융 관련 자격증을 갖고 필드 경험도 있었던 경력자면 더욱 좋고 경력자가 아니더라도 나 부자 옆에서 부자 공부 좀 하고 싶다. 뭐 이런 신입사원이 있어도 환영입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운영하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라는 교육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교육기관에서 저와 함께 주식 투자 연구를 할 연구원을 모집합니다. 연구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력서를 쓰실 때 주식 투자 경력이랄지 또는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이랄지 좀 이렇게 주식에 관련된 내용을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입을 뽑진 않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와서 연구를 할 수는 없으니까 5년 이상 주식 투자 경력이 있고 또는 주식 투자 관련 회사, 유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저와 함께 그리고 우리 보혜 씨와 함께 밸런스 금융그룹에서 일하실 분들 지금 지원하시면 됩니다. 많이 많이 지원해주세요. 그럼 이제 오늘 장 보겠습니다. 뿌옇게 보이면 머리가 아프지 왜 그러지? 대표님 앞에 안경 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우리 보혜 씨도 보호해야 되고. 안 웃겨? 자, 오늘 거래소 지수는 금요일인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면 오전장까지 막 마이너스 들어갔다 하다가 오후장 몇 시부터였죠? 이렇게 분봉으로 보면은 정확히는 딱 점심부터였네요. 10시, 한 11시까지 빠지다가 딱 점심 11시 20분 전부터 계속 종가까지 반등을 해서 오늘 양선 마감했고요. 자, 코스닥 지수도 사실은 아래 꼬리가 굉장히 깁니다. 오늘 코스닥은 마이너스 몇 %까지 갔었냐면요. 장중에 마이너스 2.3%까지 갔었다고요. 역시 분봉으로 치면 11시 반 정도까지 마이너스 2%까지 가다가 오후장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중 반등이 굉장히 괜찮았던 날이다. 이렇게 지수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떻게 움직였니? 자, 오늘 시가총액 거래소 1% 가깝게 0.68 올랐는데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SK하이닉스 5% 이상 오른 게 가장 눈에 띄는 상승이네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좀 더 요즘 좋아지고 있고 네이버 며칠 전에 신고가 치고 음선 나왔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양선. 현대차 최근에 음선 양선 반복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업종 좋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이거 근데 보혜 씨 어제 생각나? 어제 네. 내가 포스코 케미칼하고 뭘 비교했었지? 포스코요. 오! 정답 맞추면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틀린 거 다 편집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10개 물어보면 요즘에 집중력이 떨어졌어. 예전에는 10개 물어보면 8개 맞췄는데 요즘에는 10개 물어보면 한 2-3개밖에 못 맞춰. 내가 맞추니까 좋아하잖아. 어제 영상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성장주와 가치주의 차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포스코와 포스코 케미컬의 차트를 봐라. 그럼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맨날도 보여줄 수 있어. 자, 포스코를 월봉으로 길게 보겠습니다. 만약에 2009년에 샀다면 언제 샀어도 손해가 났겠죠. 그런데 아니야. 나는 2015년 바닥에 샀어. 바닥에 사서 2년 좀 벌었으면 뭐예요? 아직도 갖고 있었다면 다시 원위치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번 코로나 바닥에서 샀어 라고 좋아할 거 전혀 없다. 아니 얘는 10년 동안 성장 못하고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게 차트를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같은 계열사인데 포스코 케미칼은 어땠니?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이렇게 올랐어요. 만약에 이걸 2017년에 샀다면 요때 물린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가치주와 성장주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포스코는 요때 샀어? 올라갈 때 좋아해? 근데 물렸어? 전고점 지금 돌파 못 하잖아요.
그런데 포스코 케미칼은 막 올라갈 때 샀어? 물렸어 1년 동안. 기분 더럽네. 근데 물렸으면 어때요? 전고점 돌파하고 거기서부터 2배 이상 또 갔는데. 이게 바로 기업이 성장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계열사인 포스코와 포스코 케미칼의 차트를 보면 돼요. 또는 이렇게 보면 되죠. 삼성전자 여기서 물렸어. 2017년에 물렸어. 1년 고생했는데 조금 돌파해. 또 물려서 고생했는데 돌파해.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성생명에 물렸다. 삼성생명에 물렸으면 2017년에 물렸으면 1년, 2년, 3년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지금 반등을 줘도 얘가 전고점 3년 전에 물린 사람 아직도 계속 물려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성장주와 가치주의 차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대형주에서 어쨌든 포스코 케미칼의 상승률이 가장 높아서 어제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현대차, 기아차는 오늘 별 볼 일 없었지만 그 아랫단에 있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현대글로비스가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4%가 올랐고요. 한국타이어 오늘 4%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좋았던 거는 LG전자는 마이너스였지만 LG 이노텍이 8%가 올랐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3%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장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2차 전지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뭘 보여준다? LG 그룹주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순환매로가 돌면서 보여줬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이거 답답해 보이셔도 할 수 없어요. 저 끝날 때까지 안 봤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 어떻게 성공했냐고요? 한번 물면 안 놓거든요. 저 해바라기 가발이래. 뭐라 그러지? 가면인가? 해바라기 가면 굉장히 사실 불편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안 벗었거든요. 이것도 오늘 제가 아이템을 쓴 이상은 끝날 때까지 그냥 쓰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성공하려면 한번 물면 안 놓으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대금은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건 시가총액 원래 큰 애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다날 같은 경우는 오늘 음선 나오면서 거래가 터졌구나. 야, 이게 1조가 터졌네요. 5천억짜리가 7천억 터졌네요. 5천억짜리가 자기 1.5배가 거래대금 터졌고요. 이트론 같은 경우는 어제 마이너스 나왔다. 오늘 양선으로 되돌림.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관련주죠.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 오늘 좀 움직임 좋았는데 12% 오르면서 6천억 정도 거래됐고, 얘도 시가총액이 1,900짜리거든요. 2천억짜리. 2천억짜리가 자기 몸통에 3배가 거래됐다. 그리고 세움 메디컬 같은 경우는 오늘 음선이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쫙 빠졌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이거 단기 매매 들어갔다가 손절매 못한 분들은 이게 고점이 거의 상한가거든요. 28%. 하루에 24%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단기 매매는 제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단기 매매, 장기 투자가 영역이 다르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단기 매매 하세요라는 말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타일에 맞춰서 단기 매매가 맞는지 중장기 투자가 맞는지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는 거고요. 그 스타일에 맞더라도 이런 거죠. 단기 매매 재밌게 하는데 수익 안 나고 있으면 스타일에 맞더라도 아직 실력이나 능력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공부를 해서 계속 경험과 지식을 쌓으셔야죠. 그건 중장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중장기 투자가 사실은 쉬워 보이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매일 장을 안 봐도 되니까 쉬워 보이죠. 또 하나는 정답이 바로 안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중장기 투자 강의하라고 하면 나는 하루에 10시간도 할 수 있어. 왜? 맨날 똑같은 소리 하면 되고요. 또 하나는 답이 10년 있다 나와요. 왜? 이런 종목 사서 10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답은 10년 후에 있잖아요. 10년 후에 답이 나오기 때문에 쉬워 보이죠. 10년 동안은 내가 답이 정답을 맞췄거냐고 살면 되니까. 근데 10년 후에 틀릴 확률이 높죠. 그래서 중장기 투자도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답이 안 나오더라도 만약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10년 후에 떨어지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10년 갖고 있으면 돼 라고 위안하고 있으면 안 되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계속 고민을 하고 연습을 하고 연구를 해야죠. 가만히 있다고 내가 아무 종목이나 딱 사서 10년 갖고 있다고 너 잘했다 10년 갖고 있으니까 하고 돈 주는 종목은 하나도 없어요. 10년 내내 업데이트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해야죠. 어느 분야에서 나 그냥 사놓고 10년 갖고 있으면 돼. 말이 되나요? 자, 그 다음 서울식품 같은 경우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차트가 나왔네요. 무슨 뜻이냐면 쿠팡 관련주 이틀 3일 올렸던 애들 중에 크게 급락했던 애들이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서울식품은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온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니온, 아까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
미중무역 분쟁 관련주라고 했는데 오늘 둘 다 주가도 오르고 거래도 터졌다. 상승률 상위 종목 하면 되죠. 상승률 상위는 오늘 사실은 지수는 거래소 지수 상승으로 끝났지만 이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등락 현황. 거래소 플러스 0.68 올랐지만 상승이 300 종목, 하락이 550 종목. 코스닥은 상승 400, 하락이 800. 즉 오늘은 대형주가 더 좋은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형주가 더 좋은 날이었으니까 역으로 중소형주 별로였으니까 상한가 2개에 탑 30이 8% 7%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상한가는 유니온하고 KD 나왔고요. 서울식품 아까 말씀드렸고 센트럴바이오, HLB 제약, HLB 생명. 그래서 사실 HLB는 야, 너 틀린 거 아니야? 놀리셔도 좋아요. 그냥 저는 저희 주관은 뭐냐면, 말 많은 종목이 굳이, 저는 틀린 건 아니죠, 아직은. 왜냐면 저 이 정고점을 말했으니까. 말 많은 종목이 이렇게 거래 터뜨리고 정고점 돌파할까? 이런 생각은 있는데, 10번 중에 한 번은 돌파합니다. 악재를 완전히 덮는 호재가 나온다면. 근데 일단 오늘까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머티리얼즈, 한미 반도체 관련주. 제가 아까 사실은 그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이번 1년 동안의 주도주가 요렇게라고 했죠. 이제 이 손 모양 다 집에서 이거 따라 해야 돼. 2차전지 3대장, 현대기아차, LG전자, 카카오 이렇게 7개가 이거 무슨 마술사가 비둘기하는 것 같다. 얼마나 재밌어. 이렇게 공부해 주는데 진중하게 안 한다고? 그럼 진중한 사람 들으라고. 자 이렇게 7개.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대형주잖아요. 그러면 중소형주는 왜 없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고편. 다음 주 토요일 영상은 중소형주까지 다 총망라해서 주도주를 쫙 뽑을 건데 중소형주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 중소형주들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1년 동안. 즉 이건 뭐예요? 삼성전자는 1년 동안 2배, 즉 지수보다 못 올랐지만 그 밑단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애들은 3배, 4배, 5배 오른 애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지금 한미 반도체를 보자마자 그 생각을 했잖아요. 왜? 얘를 검색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세요. 한미 반도체가 코로나 바닥이 6,800원, 7,000원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지금 24,000원, 3배가 넘었다는 얘기죠? 3배 넘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2배지만 한미 반도체는 3배 올랐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좀 오늘 탑 30에서 눈에 들어오는 종목은 한미반도체가 상승률이 높은 반도체라는 얘기 했고, 동국 R&S 같은 경우는 저기죠. 풍력 관련주. 그래서 풍력 관련주에서 CS 윈드, CS 베어링, 삼강 엘멘트 이런 종목도 지수보다 훨씬 큰 상승을 보인 주도주적 성격의 종목들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탑 30에서 오늘 가장 눈에 보였던 건 LG 이노텍. LG 이노텍이 시가총액 5조짜리인데 오늘 8%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IT 3인방이 제가 보기엔 자동차 전장으로 계속 쓰임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종목들이고 그 아랫단에도 몇 개 있죠. LG그룹 애들 몇 번 말씀드렸던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 2월이 세 번째 주였고요. 다음 주 이제 2월이 마지막 주 한 주가 있으면 바로 3월이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제가 좀 더 1년 동안의 주도주를 찾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2월 한 달 동안 조정장이에요. 그러니까 2월 한 달이 아니죠. 1월 초부터 거의 지금 한 달이 넘게 2달 가깝게 한 달 보름 동안 조정장이고 그래서 지수 전체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리는 텔레그램 시장에서 말씀드리는 중장기 상승 추세 속에 단기 박스권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늘도 역시 거기 범위 안에 있었고요. 상승률 거래대금보다 가장 중요하게 제가 먼저 보는 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움직임이 괜찮았다. 근데 그 중에서 SK 하이닉스가 5% 정도 올랐다. 이 정도. 그리고 그 아랫단에 어제 신기하게 어제 말했는데 포스코와 포스코 케미칼의 차이를 근데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또 5%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에서는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개별 종목의 움직임이 좀 나왔고 근데 오늘 금요일이었고 아까도 봤지만 등락 현황에서 지수 거래소 상승했는데 하락 종목이 더 많고 그래서 오늘 개별 종목 장세는 별로 아니었다. 그래서 상승률 상위에서 오히려 저는 LG 이노텍 들어오고 이런 게 좀 오히려
눈에 돋보였다. 그래서 LG이노텍의 의미는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LG전자 이렇게 좀 상관관계로 LG그룹주를 좀 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우리 비둘기 막 꼬꼬꼬꼬꼬꼬 이 비둘기 하는 것처럼 자 여러분들 다 이 손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개 창피해? 아니 재밌어요. 지금 보혜씨 내가 창피한 거지 막 얼굴 가리고 나도 창피해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선글라스 끼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야. 내가 이거 쓴 이유가 뭔지 알아? 창피해서 그래. 자 그래서 2차전지 3대장 현대기아차 카카오, LG전자 이게 현대 주도주였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수보다도 강한 상승을 보이지 못했지만 그 아랫단에 있는 뭐 1조짜리, 5천억짜리 이런 애들 중에 지수보다 더 많이 오른 3배, 4배짜리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도 당연히 장을 이끌었던 주도주 중에 하나다. 제가 이제 책 베스트셀러 이걸 맨날 클릭을 하다가 요즘에 좀 지쳐서 못했는데 조금씩 순위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벌써 다 샀나봐. 아직 안 사신 분들은 부자의 공식 빨간 책이죠. 약간 부적 같은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부자의 공식 한번 주말에 사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부자의 공식 노래 2줄까지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 세무사 부자 공식 지알 알면 돼. 여러분들이 부자의 공식을 정확히 아는 그날까지 항상 같이 공부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2월 19일 금요일 10시입니다. 현재 거래소는 플러스 0.11%, 코스닥은 마이너스 0.62%입니다. 단순 수치보다 봉의 형태를 같이 보고 또 이평선의 위치를 같이 보는 연습을 자주 해나가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 거래소는 보합이고 코스닥은 소폭 조정이지만 봉의 형태나 이평선의 위치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21선을 깼기 때문에 다음 지지선이 61선인데 올라오는 61선이 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1월 이후 조정이 꽤 길었지만 61선이 저 아래에 있는 것은 11월, 12월이 거의 조정 없이 2달 이상 지수가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조정은 이평선의 이격도를 줄여주는 조정으로 조금 더 기간 조정이 지난다면 재상승의 확률은 여전히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중장기 상승의 단기 조정을 말씀드리고 오늘 금요일이므로 소극적 대응을 강조드립니다. 거래소에서는 일단 SK하이닉스가 3% 이상 상승하고 있지만 여타 종목들은 소폭 상승 또는 소폭 하락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전히 2차전지 3대장, 현대차그룹주, LG그룹주 등에 관심 가지고 조정을 어찌 소화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어제 소폭 올랐던 시세는 다시 하락하고 있고 반면 최근 급락한 HLB는 반등하고 있지만 큰 의미 없어 보이며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주의 약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힘이 빠진 느낌입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상한가 종목 없이 상승률도 낮은 편이고 특히 등락 현황이 지수 움직임 대비 안 좋은 상황이네요. 개별주들의 움직임보다 대형주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한가 없는 가운데 코로나 백신 관련주, 대선 관련주, 우주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등이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나온다 뿐이지 이쪽이 정말 강하다고 느낄 만한 업종 테마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시황 설명이 그리 재미없는 금요일 장세를 설명한 게 돼버렸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미있게 오르고 무섭게 떨어지는 장세보다 따분하고 재미없는 조정장이 더 많다는 것이죠. 단기 조정 구간에서 잘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올라도 내려도 불금.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